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뿅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두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도 드리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문제 풀이하고 주의할 점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수 방정식 같은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지수 방정식은 뭘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그 지수 자리에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지수 방정식인가 봐요. 자, 이런 방정식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이네, 그죠? 자, 이런 방정식 풀라고 여러분한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x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0이요. 아, 이 방정식에는 0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 방정식의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지수 방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수 방정식. 자, 첫 번째는요. 밑이 상수인 경우 밑이 상수 되게 좋거든요. 밑이 상수인 지수 방정식은 되게 편해요. 그냥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잘 푸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랑 어떻게 하면 되니까 같아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밑이 상수인데, 여전히 상수인데, 밑이 좀 다른가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의 x승은 3의 2x승을 만족하는, 이게 왜 자꾸 눌릴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2의 x승은 3의 2x승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당연히 그 지수의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밑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2라는 녀석은 언제나 밑을 3으로 하는 그러한 로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2는 3의 몇 승이야? 로그 3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지수로 하는 밑을 지수로 하는 밑이 3인 로그를 2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신에 여기를 쫙 들어가 보면 3의 로그 3의 2의 x승을 3의 2x승 이렇게 놓으니까 얘랑 같아지면 되는구나. 따라서 로그 3의 2라는 실수 곱하기 x는 2의 x승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x는 얼마구나? 0이구나. 아유, 문제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네.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지?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넘어가면 로그 3의 2 빼기 2의 x는 1이다. 따라서 x는 자, 로그 3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해를 찾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밑이 상수인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푸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유형이 이제 좀 우리한테 좀 헷갈리게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밑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지수 방정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의 x제곱승은 x의 2x 플러스 3승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우리한테 나오나 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풀이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밑이 만약에 1이면 그 지수 자리가 좀 다르더라도 얘랑 x에다 1111 집어넣어 볼까요? 1의 1승은 1의 2 더하기 3승이다. 맞죠? 지수가 다르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밑이 1이 되는 경우와 밑이 1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해를 구하면 x가 1인 거고요. 밑이 1이 아닐 때에는 얘가 1이 아닐 때에는 지수가 같아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x제곱은 2x 플러스 3을 만족하는 x를 찾아줘서 여기 모두가 내가 찾는 해야지 정확한 해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밑이 변수인 지수 방식의 형태는 이런 형태도 있지만 또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거꾸로 x제곱의 x 플러스 5승은 2x 플러스 3의 x 플러스 5승이다. 이런 형태식도 있거든요. x 마이너스 5라고 해야겠네. 문제를 잘못 막 만들다 보니까 급하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뭐냐면 밑과 지수 자리에 모두 다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이 같은 형태의 식을 갖는 경우와 지수가 같은 형태의 같은 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이 같은 형태의 식을 갖는 경우는 밑이 1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즉 지수 자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밑이 같아버리면 밑이 같으면 지수가 어차피 같으니까 그죠? 얘랑 얘랑 같게 하는 그러한 x값을 찾거나 또는 두 번째는 밑이 다를 때는 밑이 만약에 다르다는 가정하에는 지수가 얼마가 되면 0이 돼버리면 얘랑 얘랑 어떤 값을 갖던 간에 너도 1, 너의 0승도 1 이렇게 되니까 x-1이 0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과 변수인 밑과 밑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지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고 두 가지 형태의 풀이법은 각각 밑이 같은 경우, 지수가 같은 경우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첫 번째 유형, 밑이 상수인 경우, 두 번째 유형, 밑이 변수인 경우.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 자, 세 번째 유형은 별거 없이 그냥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 방정식 문제가 있거든요. 자, 치환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 방정식 문제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에요. 4의 x승 더하기 2 곱하기 3의 2의 x승. 문제를 생각 좀 하고 만들자, 영철아. 그죠? 자,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지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2의 x승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개의 항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치환을 하고 나면 치환된 문자, 즉 t의 범위를 새롭게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있으면 특별히 문제에서 x에 대한 정의역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x는 모든 실수요. 그죠? x에는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이 t는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의 x승은 항상 양수니까 나는 그 t라는 값을 양수인 구간에서만 구해야겠구나 나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t의 제곱이라겠죠. 2의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예요. 4와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t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나는 t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x를 물어봤으니까 2의 x승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아야겠구나 한 다음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은 어쩌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x는 얼마겠구나? 2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형태의 똑같이 치환하는 건데, 어떤 형태냐면,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라는 형태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얘를 통째로 a로 치환해요. 얘를 통째로 a로 치환하시면 돼요. 뭔가 2의 x승, 그거의 역수, 그리고 얘 제곱, 역수, 이러니까, 얘를 치환하면 얘가 나오겠다. 그지? 얘가 a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걸 제곱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를 치환했으니까 4의 x승 더하기 4의 x승이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2는 치환된 형태는 a가 되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우리 a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죠? 자, 근데 우리 또 빼먹고 넘어온 게 있다. 어떤 걸 넘어왔어요? 얘를 a로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녀석의 새로운 범위를 구해줘야 돼. 얘가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수이긴 할 건데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양수랑 양수를 더했는데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역수 관계에 있네? 우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 줘야 되죠. 양수 더하기 양수가 근데 역수야. 그럼 얘 더하기 얘는 항상 2배의 루트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하면 1이니까 너 1이니까 얘는 언제나 누구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녀석이었구나. 누가 a가. 그러면 요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우리의 해가 될 수가 없고 2만 우리의 해가 될 수가 있구나. 근데 정확히 말해서 또 a의 해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얘 또 t로 한번 치환해주면 t 더하기 n t분의 1 2 양변에 t를 곱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t-1의 제곱은 0이니까 t는 1이니까 2의 x승이 1이니까 x는 0입니다. 야, 뭔가 되게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치환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 계산 문제로 푸는 문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지우지 않고 옆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이 40이고 2의 x 더하기 y승이 256이 되는 그러한 xy의 해 순서쌍을 찾아주세요 였습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인데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어때요? 얘 어때요? 2의 x승 더하기 2의 x 더하기 y승은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이네. 그럼 내가 널 따로따로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치환해보면 a 더하기 b가 40이고 a 곱하기 b가 256이네요. 자, 어떤 연립방정식인데 두 수의 합과 곱을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25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너의 두 근이 각각 a와 b겠구나. 넘어오시죠? 자, 구해줍시다. 그러면 얘 두 근은 32 또는 8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딱 되겠죠? 따라서 a와 b가 각각 32 또는 8이 됐으니까 문제에서 특별히 a, b에 대한 대소관계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a가 즉 2의 x승, b가 2의 y승인데 2의 x승이 32일 수도 있고 얘가 8일 수도 있으니까 5,3 또는 x가 3이고 y가 5일 수도 있고 x가 5이고 y가 3일 수도 있는 두 개의 해의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수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인데, 지수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밑이 상수인 경우, 밑이 변수인 경우, 그리고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와, 지수방정식에 이제 좀 응용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수방정식의 응용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용. 네, 두 가지 문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4의 x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7은 0. 자, 이런 형태의 지수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에 두 실근이 존재했나 봐요. 두 실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풀려고 봤더니 엄마야 치환을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풀어줍시다. 자, 지수방정식의 기본적인 이제 방정식의 응용 문제들은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뭐 근해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죠? 더 이상 근해공식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지수방정식의 풀이법은 몇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가정된 실근을 준식에다가 대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잘 봐봐요. 알파를 하나의 근으로 가졌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즉 4의 알파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알파승 더하기 7은 0이다라는 식도 맞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즉 4의 베타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베타승 더하기 7은 0입니다도 맞아요. 그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자,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4의 알파승과 4의 베타승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짜잔. 자,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뭔가 감이 오나요? 자, 보세요. 얘를 세모라고 내가 해볼게요. 즉, 세모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세모 더하기 7은 0. 얘는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네모 더하기 7은 0. 자,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모와 네모가 각각 누구냐면, 여기 있는 세모와 네모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 되는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각각 세모와 네모일 거예요. 동의하나요? 요런 조건과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모와 네모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요거의 두 근이 각각 세모와 네모일 거라고.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세모와 네모이니까 세모 더하기 네모는
두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5가 될 거고 세모 곱하기 네모는 두근의 곱 7이 되겠다. 그쵸? 근데 세모와 네모를 내가 원래 뭐였죠? 2의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을 각각, 그지? 2의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을 각각 세모와 네모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7이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근의 곱의식을 이용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를 밑으로 하는 7의 로그겠구나.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 이걸 치환한된 형태의 새로운 두 실근에 대해 주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방정식.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지수방정식이냐면 A의 X승의 제곱 치환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P 곱하기 A의 X승 더하기 Q는 0 이런 형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방식 문제가 있죠. 얘가 갖고 가질 실근의 조건 문제예요. 실근의 조건. 자, 이런 형태의 치환하는 2차 방식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A의 X승을 치환을 해가지고요. 그죠? P 곱하기 T 더하기 Q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봐봐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를 이제 치환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t값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t값이 일단 있어야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t값이 있는데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뭐 하나는 2 이래 봐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어떤 지수의 x승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치환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의 실근은 2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치환된 형태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갖되 모두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지. 우리의 x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조건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두 근 다 모두 다 어때야 됩니다. a 더하기 b 즉 마이너스 p 값이 양수여야 되고요. 근데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2차 방정식의 조건이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지수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및 해법이었습니다. 유형별. 자,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이랑 마찬가지인데 풀이 방법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자, 밑이 상수예요. 자, 밑이 상수인 지수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A의 X제곱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등호가 부등호로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근데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얘랑 같다 이렇게 놓고 해결을 쳤었는데 얘가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어떤 거냐면 분명 A가 1보다 크냐?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면 그죠? 여기 있는 지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단 말이야. 얘가 클수록 전체가 커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려면 그 x제곱이 2x 플러스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있는 상수가 나와 있는 상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일 경우 0과 1 사이에 있는 a 값일 경우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방향의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려면 얘랑 얘랑 오히려 반대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해요. 자, 3의 2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3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의 x승은 우리 t로 치환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의 t가 3보다 크거나 또는 t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 근데 t는 뭐니까 3의 x승이니까 얘가 3보다 크거나
또는 3의 x승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죠. 자, 그럼 우리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얘는 3의 1승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얘가 1이 되는 x는 0이죠. x가 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또 똑같은 형태의 문제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3분의 1의 2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3의 x승 대신에 다 3분의 1만 집어넣었어요. 3분의 1의 x승 더하기 3이 1분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를 3분의 1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을 해보면 3분의 1의 x승은 t다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그럼 3분의 1의 x승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3부터 1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x의 범위는 그 범위를 찾아주려면 일단 지수의 밑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3은 3분의 1의 몇 승이고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이고 그죠? 1은 3분의 1의 몇 승이고 3분의 1의 0승이니까 그죠? 아, x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x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수에 있는 녀석의 부동호의 방향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지수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였어요. 자, 첫 번째 유형 지수부등식, 밑이 상수인 경우에 지수부등식의 풀이였고요. 자, 두 번째 유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변수인 지수부등식도 있단 말이야. 밑이 변수인 지수부등식.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x제곱이 x의 2x 플러스 3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밑과 지수 자리에 모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밑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었었다면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밑이 1이면 어때요? 너도 1이고 너도 1이 돼버리니까 1이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일단 밑이 1은 아닌 거고 그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과 1 사이로 나눈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줄 거예요. 밑이 1보다 큰 케이스는 보세요. 얘가 1보다 크니까 우리 지수 자리에 있는 녀석의 부동호의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맞고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얘네끼리의 관계는 오히려 어떻게 돼야지? 거꾸로 돼야지 그 전체적인 지수의 함수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구나. 즉 여기서의 밑은 그냥 단순하게 x니까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x제곱이 2x 플러스 3보다 커야 되고 즉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 즉 x가 0과 1 사이라면 여기는 x가 0과 1 사이라면 얘는 지수 자리에 있는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끝이 아니라 이렇다는 가정하에 나온 해의 범위가 이렇고 이렇다는 가정하에 나온 해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주면 이 녀석이 되겠죠. 즉 첫 번째 경우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내가 만족하는 x의 범위가 3보다 큰 x고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얘와 얘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다 해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이거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지수부등식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치환하는 거 똑같고요. 밑이 상수인 경우에 단순하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밑이 변수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의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밑이 1보다 큰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의 유형별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형별을 모든 문제집에 다 이런 유형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방정식,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응용된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 문제, 두 가지 형태 문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